한 주간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위클리 뉴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의 주진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의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사건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힘을 모아 올바른 정치를 다시 정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대한 초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전해드릴 메인 소식은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죠. 바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양 작업에 거쳐 목포로 가는 마지막 항해, 3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 성희롱 검사 징계 없이 무사 퇴직, 일본 스키장 눈사태로 인한 고교생 8명 사망 소식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주의 소식을 20대 시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30일 목포로 출발. 지난 27일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세월호 선체 안에 있는 해수 배술 작업을 마친 뒤 30일 전후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와이어 제거를 시작하였고 세월호의 선체가 목포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 움직이지 않도록 반잠수식 선박과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선박의 원활한 부양을 위해 선미 측의 날개탑 4개를 제거하는 등 이와 같은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되면 세월호는 30일 전후로 목포 신항을 향해 출항할 수 있다는 보고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앞두면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미수습자 수색이 언제, 어디서부터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배수 작업이 완료되어야 미수습자 수습 또는 유품 수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발표한 계획으로는 준비기간 1개월, 실제 작업 기간 3개월, 즉 최소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미수습자를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자 28일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29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지만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내일까지 모든 해상의 돌풍과 함께 청둥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곁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아이들, 하루빨리 세월호의 거치 작업이 완료되어 차가운 바닷속에서 이제 그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 지난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3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의 특별범죄가중처벌상으로 판단하여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혐의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다 또는 최 씨가 사익 챙기는 것에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증거 인멸 우려로 보아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5월 9일 조기 대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그 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검찰은 조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권에 넘기려 노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형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맞지 않게 비리를 저질렀다고 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들, 어쩌면 구속 영장 청구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희롱 검사 징계 없이 무사퇴직. 지난 24일 대검찰청은 서울지역 검찰청의 검사 2명이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관련해서 조사를 한 뒤 두 검사로부터 사표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본부에 따르면 한 검사는 여후배에게 언제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이나 먹자 등 성적인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다른 검사는 후배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문제가 되는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되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검사 2명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별다른 징계 없이 검찰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퇴직 수당 또한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진상 확인 중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했기 때문에 더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을 하여 퇴직 수당까지 챙긴 두 검사. 이러한 검사를 쌈싸는 검찰. 국민들이 검찰의 입장을 바라보면 일명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스키장 눈사태로 인한 고교생 8명 사망. 세계 어디 곳곳에서도 매일 끊일 수 없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또는 휴가철에 굉장히 사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젯밤 27일, 일본의 한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등산 강습을 갔던 고등학생 8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산행에 나서기 전에 이미 눈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내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판단하고 산행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며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도치기현에 있던 7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60여 명이 10명씩 나눠 눈사태에 산을 올랐던 것을 추정했고 모두 산악부 소속으로 눈이 쌓여있는 산에서 조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대처법과 추락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곧바로 무릎까지 푹 빠지는 눈속을 헤치고 구조대가 가파른 산길에 올라 대대적인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눈사태에 휩쓸려 온도가 급격히 저하됨과 동시에 무거운 눈의 무게에 눌려 탈골 증세로 인해 8명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일행 중 4명은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계가 다시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메인 뉴스인 세월호 30일, 목포로 출발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드리자면 세월호 선체를 목포 신항 철제부두로 옮기는 첫 단계 작업이 매우 까다로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10,000톤이 넘는 세월호가 자칫 군형을 잃고 하중이 한쪽으로 실리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안전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세월호의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뉴스의 주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오후 5시 4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양환준, 기술의 김지유,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